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 불이행시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성립하고, 그죠? 바로 채무 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판결이 바로 나옵니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시입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전보배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전보라는 것은 그 이행불능 것 대신에 한다는 것이 정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행불능이 된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이행불능이 된 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행불능에 관한 판례인데요. 두 번째, 제3자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한다고 해서 이행불능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행불능이 되지만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처분이 가처분이 돼버리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등기를 넘겨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자체가 이행불능은 아니고요. 이행불능이라기보다는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그로 인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 해지 사유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득자가 시효 취득한 경우에 이때는 이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의 패소 확정 판결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그림 본다 그러면 갑소유였는데 을로 그냥 넘어갔어요. 요거는 그냥 아주 무권리자가 넘어갔어요. 그다음 병까지 또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으로서는 우선 병이 네 말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병이 시효 취득을 해버렸어요. 병이 이제 선의인 경우에는 빨리 되잖아요. 그죠? 등기부 시효 취득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패소해 버리잖아요. 이게 패소 확정됐을 때, 그죠? 패소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소, 소유권 이전된 것을 말소할 수 있는 의뢰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버리죠. 그죠? 원심은 얘가 시효 취득한 경우에 그때 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병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갑이 확정 판결 패소 확정 판결 받을 때 그때가 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 할 때 지연배상 청구권 그때 그죠? 원래 본래 채권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죠. 이행기 있으면 이행기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는데 지연배상 청구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기 경과할 때는 매일매일 날마다 발생하죠. 그리고 그 소멸시효도 날마다 따로 진행한다. 변상금 면체로 된 판례가 2014년도 판례입니다. 그다음 이행불능은 대상 청구권이 뭐냐면 갑이 의뢰대에서 X라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타버렸습니다. 혹은 타서 이제 이게 불에 타서 화재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죠? 화재 보험금. 혹은 이게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 보상을 받는다. 요 화재 보험금 이건 어차피 이제 그 달라 소리 못 하니까 갑으로서 이거 달라. 이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은 우리 민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그죠? 당연히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행불능시부터입니다. 그죠?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보상금 청구할 방법이 마련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되겠죠.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떤가? 지금 여기 보면 3년, 10년 있죠. 3년은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이죠. 이게 다 소멸시효입니다. 이제 이거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는 게 이제 판례인데 어쨌든 현재는 다 소멸시효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 날은 무슨 뜻이냐?
불법행위 요건 사실 인식입니다. 즉 손해를 안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안 되고죠. 안 되고 불법행위 요건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즉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까지도 인식해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폭행죄로 고소한 사람이 막 그냥 지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때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벌써 어렵겠죠. 자기가 무고죄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 무슨 이게 뭐 아마 공정거래 목표 판매 목표 강제 이익인데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인데 상대방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부인하니까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결을 받았으면 그때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불공정 거래 행위다 이렇게 신결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전혀 못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고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의 액수나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손해 그건 법원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법원이 이제 그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한 공개 부당 파기 위자료는 사실은 존재 확인의소를 했더니 사실은 아니다. 사실 존재 확인의소는 왜 그 하느냐 하면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혼인 그 신고를 하기 위한 건데 벌써 이것도 안 된다. 이미 파당됐다. 이런 식으로 만약 판결이 나오면 그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떤 후유가 발생하면 그때 그죠? 그때 확대된 손해를 알았을 때 되는 겁니다. 계속적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때부터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근데 침해 상태를 저는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위반 건축 일조 방해를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거 상태가 안 되니까. 근데 침해 확정 시,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진행하고 이제 침해 상태 제거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각 손해를 안 떼고 이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해자를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죠. 법률적인 평가까지 문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에서 근로자였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행자 관계를 물을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행자 책임의 경우에는 사무집행 관련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인식해야 되고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의 주체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그죠? 피해자가 제한 능력자 할 때는 그가 아는 것만으로 안 되죠. 그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안 때는 기준하는 원칙인데요. 대표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 회사가 대표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다른 임원 등이 안 날부터입니다. 다른 임원들,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임원들이 안 날입니다. 2010년도 판결은 회사 대표자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감사도 공모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감사가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익, 회사 이익을 정당히 보전할 권한이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신원보증계약을 했는데 요새 신원보증계약 잘 안 하죠. 요새 신원보증계약을 보증회사가 하죠. 개인은 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을 했는데 피보증인이 법인 대표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론에 의한다 그러면 이 대표자가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걸 알았을 때, 그죠? 알았을 때부터 이 신원보증계약상 보험금 청구권 청구권의 시효가 기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신원 보증은 각 회사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렇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또 회사의 법인 대표자의 문제는 또 감사가 언제든지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원보증 회사라는 신원보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그냥 그 불명예를 한 때, 법인 대표자 불명예를 할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 객관적으로 가능할 것. 납북자, 이 납북 공무원이 이제 국가 배상 청구를 합니다. 국가에서 뭔가 잘못된 과실로 해서 납북이 됐는데, 납북된 동안은 이 사람은 권리 행사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럼 언제부터 가능하겠어요? 실정 선고 심판이 확정됐을 때, 그죠? 이 사람에 대한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가족들이 하는 경우는 그건 안 그렇죠.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납북된부터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형사소추와의 관계, 즉 어떤 사실에 대해 형사소추가 되는 여부는 뭐 큰 문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 언제든지 그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하고 형사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소추 되고 안 되고 간에 그것이 소멸시효 기산점, 즉 다시 말해서 소멸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원칙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2010년도는 가해자라는 사람이 제1심에서 그 불명예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때는 참 이때까지 그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겠죠. 근데 항소심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그죠? 이때부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가해자 인식했다. 불법 구속이나 불법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3년 그죠? 단기 3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불법 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인데 이게 이제 검사의 불법 구속에 의한 경우에는 불법 구속 시부터 진행한다, 그죠? 그 관련 형사 재판이 확정됐을 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긴급 체포 자체 적법성이 막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이 디자인권이 침해,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거는 디자인권 침해라는 것이 심판이 확정된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중과실 요구하는 거, 이제 실화 책임에 관한 이 과거의 경우에는 중과실 자체를 안때 증명 책임은 그죠? 피해자 손해를 안식에 관한 증명책임 시효익을 주장하는, 즉 말하자면 불법행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다음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 기간의 성질은 학습은 제척 기간으로 보지만은 판례는 소멸시효 기간으로 봅니다. 기산점은 손해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가행이 있은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이 그때 기산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발생해버리면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증명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 도달되고, 또 한 가지 이행 최고가 없어도 바로 이행 제쳐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지체 그 배상금을 매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원본 플러스 그다음 지연 손해금을 할 때 바로 그날 바로 매기는 거는 이런 불법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불법 체포가 됐다. 그러면 처음에 불법 체포되어 있던 나중에 적법의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지 않아요. 그럼 불법 상태가 종료된 때, 그죠? 불법 상태 종료된 때, 그때 바로
날부터 바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